어머니 제발 열지 마세요. 비바람치는 밤 아들의 절규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채로 녹슨 열쇠를 꽂고 창고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른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김치냉장고 소리가 희미하게 웅웅 울립니다. 제 손이 멈칫하자 다시 한번 절규가 퍼졌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안 돼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늦여름 비가 제 한복 위로 차갑게 스며들고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한옥 마당에서 내 자식의 울부짖음을 듣는 지금 같은 순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단단히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 어느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70이 넘은 미망인 박용자입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가꾸어온 이 집은 제 삶의 전부였지요. 손끝에서 깊은 장맛이 우러난다는 칭찬을 들으며 전통 된장을 담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들 민석이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교사가 되어 뿌듯했고 손녀 은채가 태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며느리 혜진과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혜진이 자꾸 서울로 올라가자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라는 말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팔아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지 못하고 시계 소리를 들으며 뒤척이던 중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김치냉장고가 간혹 울리긴 했지만 분명 다른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어둠이 가득했고 비바람 속에 창고 문 앞에서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제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문 여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선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어둡게 자리 잡은 의심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결심하고 힘껏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전등이 깜빡였고 바닥엔 귀한 장독대가 깨져 있었습니다. 진한 장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발밑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서류는 분명 제 땅과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바로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다가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언제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식의 배신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젖은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보다 더한 모욕을 당해도 견뎠겠지요. 하지만 내 가족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부서진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흩어진 장을 손으로 쓸어 모으며 눈물이 비와 함께 섞여 떨어졌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차가운 장 냄새가 마치 제 삶 전체가 흘러내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담가온 장독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 제 삶 또한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손녀 은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로소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는 조용히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 손녀에게만은 이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비극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밤의 소란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내린 빗방울이 한옥 처마 끝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 은채가 학교에 가고 아들 민석이가 출근한 후였습니다. 홀로 남은 집 안은 조용히 움직이는 김치냉장고의 작은 소리만이 빈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 혜진이 마루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달리 상냥하고 조심스러운 혜진의 말투에 저는 마음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한옥의 낡은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몸도 자주 편찮으시잖아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제가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차잔을 들어 천천히 입술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뜨거운 차의 열기가 손끝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하는 말의 의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서울로 가면 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혜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 낡은 집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서 살면 은채 학교 다니는 것도 훨씬 편하고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고 저는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낡은 집이라는 말이 저의 마음 한 구석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님과 내가 함께 지켜온 곳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석이와 은채가 물려받아야 할 곳이고 저의 말에 혜진의 얼굴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머님 혼자서 이 집을 지키시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바빠서 자주 못 내려오잖아요. 그녀의 말이 이성적으로 들렸지만 어쩐지 제 마음은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결국 이 집은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부였던 이 한옥과 이곳에 담긴 수많은 추억은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마당의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불안이 그렇게 천천히 고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다시 차를 마시며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서요. 지금 이 집을 팔고 좋은 곳에 투자하면 은채에게도 더 좋은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요? 손녀 은채의 이름을 꺼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인 은채를 빌미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 자신이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낡고 저 역시 늙고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며느리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다. 혜진이 자리를 떠난 후 저는 텅 빈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가볍게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바라보니 비가 그친 뒤에 마당이 온통 축축했습니다. 저는 문득 고개를 돌려 마당 구석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서
남편과 함께 장을 담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이면 감잎이 노랗게 물들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나무 밑에 서 있어도 혼자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이 집뿐이었는데 그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온 한옥의 나무 기둥들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방문 손잡이까지 그 모든 곳곳에 남편과 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이 나무로 된 문고리를 손수 깎아 만들어 달아주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문고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저는 그 촉감을 느낄 때마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이 모든 것이 단지 낡고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루를 가로질러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구석에는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를 처음 샀던 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치 맛이 더 좋아지겠네. 그때의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끝으로 냉장고를 어루만지니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혜진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아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심장을 차갑게 조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을 두려워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액자를 닦아내니 밝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줄 리 없지만 그렇게 물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 상황을 함께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손녀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은채의 웃음소리가 마음속에 퍼지자 저는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견디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아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채가 나중에 자라서도 이 집을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는 더욱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집만은 결코 내놓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남편과 저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길이고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물려주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혜진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의 뒤척임 때문인지 머리가 무겁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그저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 한편이 어제 내린 비로 엉망이었고 장독대 주변에도 깨진 독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당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을 열자 축축한 습기와 함께 퀴퀴한 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에는 언제나처럼 희미한 전등만이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깨진 독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성 들여 담근 장이 한순간에 쏟아져 버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제 인생과도 같았던 그 귀한 장을 이제 어디에 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닥을 거의 정리하던 그때 독조각들 사이로 이상한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종이 뭉치를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있던 서류는 몇 장 겹쳐진 듯했고 가장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집과 땅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란에는 제 이름 대신 며느리 혜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대체 왜 이런 서류를?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서둘러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던 서류들 역시 혜진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특히 토지 매매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 위에는 이미 서울의 어떤 부동산 사무소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던 의심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혜진의 부드럽고 상냥한 미소가 거짓된 가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며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세밀한 글씨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고 인감까지 이미 찍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된 후라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민석이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불현듯 어젯밤 민석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앞에서 절규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혜진 혼자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의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더는 창고 안에 있을 수 없어 급히 서류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제껏 믿고 살아온 가족들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채의 맑고 고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끝의 차가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은채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아이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서류를 더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은채는 밝은 미소로 다시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진 감잎들이 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그 잎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이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혜진의 계획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전부였던 이 한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 끝에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후가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이후 제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조용하고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혜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은은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마치 혜진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이후로 그녀가 내준 음식조차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 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제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자꾸 안 좋으세요. 역시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건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친절이 오히려 저를 더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내 건강은 괜찮다. 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잠시 멈추었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시계의 똑딱 소리만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혜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전에 발견했던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보며 그 내용들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혜진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류의 일부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를 맞은 탓이었겠지요. 그때 문득 서류 하단에 적힌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혜진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모든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잘못을 알았을 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 용기가 있으신가요? 잠시 고민 끝에 저는 일단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외출하는 틈을 타 그녀가 쓰고 있는 방을 조용히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진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서둘러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서랍과 옷장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그녀의 옷에서 향긋한 세제 냄새가 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하는 동안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니 서울의 부동산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추가 서류와 혜진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증거들만 있다면 더는 혜진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증거를 모은 후 방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통 옆에 앉아있던 손녀 은채가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아이의 맑고 천진난만한 미소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만큼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내야겠다고. 가족이기에 더더욱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혜진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며칠 후 주말 집안은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마당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혜진이 집을 팔자는 이야기를 꺼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친척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아 혜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자주 내려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 혼자 이 집을 관리하시기엔 너무 힘드시고요. 혜진의 말에 친척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서울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좀 더 편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집은 팔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혜진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을 팔고 서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이제 몸도 힘든데 그래 민석이네도 서울에 있고 은채 학교 다니는 것도 더 편할 거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제 입장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의 삶이 담긴 곳입니다. 그렇게 쉽게 팔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계속 여기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기도 하고요. 요즘 세상에 어르신 혼자 지내는 거 다들 얼마나 걱정하세요. 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다시 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지낼 수 있고 내 건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긴 나뿐 아니라 민석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곳이니까요. 친척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저희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지금처럼 버티시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엔 짜증 섞인 답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이토록 몰아붙이는 혜진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나도 이 집을 팔고 떠나는 일만큼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아직 내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다. 제 말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짧은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보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혜진과 본격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집과 제 존엄성만큼은 꼭 지켜내고 말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굳게 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고 어두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당은 이제 쓸쓸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의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며느리 혜진에게 공개적으로 맞섰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당당히 말한 것에 대한 후련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루로 들어섰습니다. 마루의 나무바닥이 발 아래서 익숙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왔던 날,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수줍게 이 마루에 앉아 남편과 함께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남편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처럼 오래도록 이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젊고 환한 우리의 얼굴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액자를 가만히 어루만지자 오랜 먼지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곱게 접어놓은 남편의 한복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그 옷을 품에 안으니 미세하게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행복한 시절 우리가 꿈꿨던 것은 다름 아닌 평생이 한옥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로 남아 집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와 맞서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갈등할 때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후 제 방을 나와 다시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이 감나무 잎을 가볍게 흔들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래 서서 감나무를 심던 그때의 남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그는 늘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처럼 오래도록 튼튼하게 서 있으면 좋겠네. 남편의 말처럼 그 감나무는 오랜 세월 이 집과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를 바라보며 저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손녀 은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은채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윽고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은은한 냉장고의 진동 소리와 장이 익어가는 깊은 향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정성스럽게 담가온 김치들이 이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작은 공간 안에도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건 내 인생을 잃는 것과 다름없어.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싸움의 상대가 비록 내 가족이라 해도 말입니다. 마음의 갈등을 잠재우며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침묵 속에 오직 벽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메웠습니다. 뽀! 그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손녀 은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찾아왔고 저의 결심 또한 밤처럼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집안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며느리 혜진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마치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루 한쪽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동산 계약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동의하지 않으셔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진행해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고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저 몰래 집을 팔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녀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급히 행동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고르고 다시 침착해지기로 했습니다. 혜진의 통화가 끝나자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햇볕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연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날씨 참 좋죠. 마당 좀 정리할까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획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제 말에 혜진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욱 뒤틀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혜진이 집을 나서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보던 서류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읽어보니 집을 매매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일정과 금액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제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몸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 집과 함께 살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팔려나갈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끝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겨둔 서류를 꺼내 제가 발견한 혜진의 계획과 함께 조용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 앞으로 일어날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의 한 구석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 무엇을 계획하든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싸움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갈등하면서도 싸워야 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 순간 마당 입구에서 손녀 은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저를 끌어안자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잠시나마 제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채만큼은 이 싸움에서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과 은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혜진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진실과 정의가 제 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여 혜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다시 일어나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혜진이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는 이미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자연스레 식탁에 앉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울 다녀왔는데 거기 집들이 참 좋아요. 어머니만 허락하시면 금방 이사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이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니.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되찾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죠. 지금은 말씀이 없으셔도 나중엔 결국 동의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집을 떠날 생각도 없고 너희들 마음대로 팔지도 못할 거다. 혜진은 잠시 당황했는지 제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처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고 저희가 옆에 있으면 더 안전하실 거예요. 괜히 혼자 고집 부리시면 결국 어머님만 더 힘드세요. 혜진의 목소리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과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네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제 말에 혜진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진행하려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눈치채고 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혜진은 급히 눈길을 피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들이 너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제 말에 혜진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과 찻잔만이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싸움에서 상대방이 당황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혜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치웠습니다. 그녀와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끝낸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싸움이 결국 서로의 상처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며 그 속에서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을 메웠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차분히 뛰고 있었고
마음속 불안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혜진이 다시는 이런 계획을 펼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가 찾은 작은 희망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저는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단지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가족 전체를 위한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과 가벼운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들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자신만만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분명 그녀가 또다시 이 집 문제를 꺼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모두가 자리를 잡자 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한 손을 꽉 쥐고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모이셨으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자꾸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정말 많거든요. 몇몇 친척들은 혜진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서울에 저희랑 함께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혜진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정을 못하신다면 저희가 법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법적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눈에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혜진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오늘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손 안에 확실히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번엔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어머니인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건 고맙다만 왜 나에게 상의도 없이 미리 서울의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제 말이 끝나자 마당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친척들의 표정도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을 진행한 적 없어요. 혜진은 급하게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다 뭘까? 내 이름으로 작성된 이 집 매매 계약서인데 친척들이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겠지만 나도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었단다. 혜진은 서류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미 돌아선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생각해서 미리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태 이 집에서 지켜온 것은 단지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존엄성이다. 네가 아무리 계산적으로 이 집을 팔려고 해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친척들 중 몇몇이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들춰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겠다. 이 집을 팔 일도 떠날 일도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제 말은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당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끼는 좌절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던 친척들 사이에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공개적인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친척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고 다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은 이제 텅 빈 채 고요했고 사람들의 흔적이라고는 마당 구석에 놓인 의자 몇 개와 식탁 위에 남은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모든 긴장과 압박에서 벗어나니 갑자기 몸 전체에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긴 하루 동안의 싸움이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루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안도감과 뿌듯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당당히 냈고 혜진의 계획을 제대로 막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감나무 잎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바렸고 은은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걸 느끼며 집 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장독대 옆으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여전히 쓸쓸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깨진 항아리를 바라보니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담가온 장이 허망하게 쏟아져 버린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끝으로 깨진 항아리 조각을 조심스레 만져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창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묻어난 깊은 장향과 곡식 냄새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평생을 이 집과 함께하며 지켜온 것들이 바로 이 작은 창고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 삶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고 문을 닫고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거실에 서서 벽에 걸린 오래된 결혼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밝았던 우리 부부의 모습은 이제 흐릿하게 퇴색되어 있었지만 그날의 행복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니 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와 함께였다면 이 모든 싸움도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어려움이 생기면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를 안심시켜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억으로 마음을 달래셨나요? 조금 후 부엌으로 들어서자 김치 냉장고가 조용히 작동하며 작은 진동을 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깊이 익어가는 김치의 새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그 냉장고 안에 우리의 수많은 행복한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지켜내야지. 조용히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고 마당의 작은 불빛 아래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속 갈등과 두려움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싸움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가족의 진정한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다음 단계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확보하고 혜진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의 똑딱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차분히 앉아 있자니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여정에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별빛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들이 마치 저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지켜낼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요한 밤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결심은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혜진은 눈에 띄게 조용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나섰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결코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풍 전의 고요처럼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혜진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마루에 앉아 다음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수첩 위로 집안의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으니까요. 이 집의 등기 서류부터 시작해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기록과 제 명의의 서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마음 한편이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법적 문서를 준비하고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먼지 냄새가 묻어나는 종이 위엔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을 천천히 손끝으로 따라가니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킬 거야, 이 집을.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여전히 불안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벌어질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창문 틈으로 가을바람이 들어와 서류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서류를 모아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뒤 저는 마당으로 나가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마당 위엔 낙엽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그것을 조용히 치우며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혜진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긴장감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순간 당황한 듯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당 청소하셨어요.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아직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녀는 어색한 미소로 다시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 집 안으로 사라지고 나자 저는 긴장했던 몸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노을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작은 메모장에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확인, 변호사 상담, 그리고 혜진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까지 작은 계획들이지만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집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는 길이니까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그 별빛들이 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가 가야 할 길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밤의 침묵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싸움을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건물에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따뜻한 차 향기가 섞여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작았지만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변호사의 얼굴엔 신뢰감 있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용자 여사님 앉으시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족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말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지한 표정 앞에서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어렵고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제 자신보다 이 집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을 이어가자 변호사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땅의 서류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대가 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님께서 이미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어머니께서도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에 혹시 모르게 서명을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다시금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혜진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 준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로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안심시키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작은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을바람이 제 얼굴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저물어가는 햇살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길가의 마른 낙엽들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바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마당에서 누군가와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긴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눈치채시기 전에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조금 후 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남겨진 발자국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흔적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혜진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저 역시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인 자문까지 얻어 확실한 대응책을 갖추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더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녁 어둠이 마당에 내려앉아 저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장냄새가 조용히 제 코끝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에 작은 서랍에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넣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집과 내 존엄성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말 거야.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싸움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 법적 준비까지 철저히 갖춘 지금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창고에서 나와 문을 닫고 뒤돌아보니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들이 마치 저를 격려하듯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제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겨질 손녀 은채와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싸움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낼 준비는 완벽히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혜진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누구와 통화하는지 외출할 때는 어디로 향하는지 아주 작은 행동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작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내용물을 살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듯한 추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매 예정 날짜와 구체적인 집값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본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사진으로 찍은 뒤 다시 원래 위치에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지고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서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렸다가 집 전화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건 번호들은 낯설었지만 번호 옆에 메모된 이름을 확인하고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번호 중 하나는 제가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서울의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몰래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계획에 한 발 늦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전화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앉아 있자니 바람이 제 얼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손에 쥔 작은 메모장에 그 번호와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메모장 페이지를 가볍게 넘기며 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대응하셨나요? 저녁 무렵 혜진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넌 어디 다녀오는 길이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 친구 만나고 왔어요. 별일은 없으셨죠? 그녀의 표정과 말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짓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모르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마친 뒤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오래된 나무 향기가 저를 감쌌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니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이 싸움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더욱 철저하고 확실히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서랍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과 메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과 메모들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싸움을 대비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깊어지고 바깥에서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의 작은 불안과 긴장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승리하려면 혜진이 예상하지 못한 철저한 준비와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손끝에 쥐어진 메모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인 탓인지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안에 들려있는 서류와 메모장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밝은 표정에도 제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의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데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긴장되었습니다. 박용자 여사님, 새로운 상황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 몰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게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씩 넘기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작은 종이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 서류들은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님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분쟁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며느님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과의 이런 법적 싸움이 얼마나 긴 시간과 큰 상처를 남길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이 집과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천천히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거들을 더욱 명확히 확보하고 며느님과의 대화나 통화도 가능한 한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집과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장에 적어 나갔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제 마음도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오직 저와 변호사의 대화와 메모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 중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어머니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으면 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기엔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저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이 싸움에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손녀 은채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니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길가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제까지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졌고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법적 분쟁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집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 혜진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 있니? 혜진은 제 말에 급히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마당이 좀 지저분해서 치우려고요. 그녀의 어색한 미소에서 이제는 제가 우위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 제가 해야 할 모든 준비를 철저히 끝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방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과 가족과의 이 어려운 싸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제 다짐을 지켜보듯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고 말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마을에서 가깝게 지내는 이웃 영숙이가 다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긴장했고 저를 보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용자 언니, 지금 큰일 났어요. 며느님이 서울 변호사랑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어제 서울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영숙이의 말의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은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영숙이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고 계속 강조하던데요. 어쨌든 빨리 뭔가를 진행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법적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깊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겨둔 서류들을 모두 꺼내 펼쳤습니다. 집 문서를 비롯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문서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종이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메웠고 손끝에 닿는 종이의 차가운 촉감이 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작은 메모장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 준비, 추가 증거 확보, 친척들과 이웃들의 지지 얻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서류와 씨름하던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방 안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고 저는 어깨에 걸쳐진 얇은 쇼를 꽉 감싸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은채가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밝고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은 더욱 깊은 슬픔과 각오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은채의 밝은 미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괴로웠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너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은채야. 혼잣말을 내뱉고는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조용히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변의 작은 소리들, 벽시계의 똑딱거림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조차도 저를 둘러싼 긴장감을 높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용자 여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상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모든 행동과 대화는 반드시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십시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 안의 적막함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이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버텨내셨나요? 밤하늘엔 작은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이 더 험난해질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증거와 준비가 제 손 안에 확실하게 쥐어져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단호한 각오와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철저하고 빈틈없는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혜진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사람은 바로 저라는 확신을 품고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고르며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눈꺼풀은 무겁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흐린 하늘이 제 마음처럼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폭풍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누구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와 혜진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혜진의 표정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누죠. 혜진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거라.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는 이미 제가 준비한 모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시계는 똑딱 소리를 내며 이 순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낯선 남자가 먼저 명함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이진호 변호사입니다. 혜진 씨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이 집에 대해 며느님께서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 문제도 있으셔서 혜진 씨가 법적 보호자로서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고자 합니다. 그의 사무적인 말에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순간을 수없이 대비해왔습니다.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과 땅은 내 명이고 내 정신은 아직 멀쩡하오. 며느리에게 소유권을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혜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혜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어머님 혼자 이 집을 관리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법적 보호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내 건강을 이유로 이 집을 뺏으려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난 절대 이 집을 내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당황한 듯 다시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렸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서류는 어머님의 건강 문제와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의료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했던 증거들을 떠올리며 차분히 응수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아직도 이 집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몰래 꾸민 모든 계획과 서류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제 말에 혜진과 변호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서류들은 혜진 내가 나 몰래 서울 부동산과 진행한 매매 계약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이다. 여기에 네가 몰래 녹음한 통화 내역도 모두 있다. 혜진은 당황한 듯 몸을 떨었고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든 걸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적 대응 준비도 끝냈다.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증거들이 여기에 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무언가를 혜진에게 속삭였고 혜진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들이 예상보다 철저하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법적으로 다투어 보거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침묵했고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계 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의 법적 절차는 서면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혜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쉽게 물러설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 집과 내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마라. 혜진은 굳은 얼굴로 변호사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힘이 빠진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깊은 확신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고 무거웠지만 제 마음만큼은 이제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미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압박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집과 내 삶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날의 법적 대치 이후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혜진은 저를 피해 다녔고 아들 민석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가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저는 마당으로 나가 오랜 습관처럼 낙엽을 쓸어 모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손끝을 시리게 만들었고 빗물이 촉촉이 스며든 마당 흙은 부드럽게 바렸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아침 풍경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이가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저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마당 한쪽 의자에 앉았고
민석이도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을 떨면서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혜진이가 이런 일을 꾸밀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고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미안해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하지만 왜 진작 내 편에 서지 못한 거니?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혜진이의 행동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민석이의 고백에 제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섭섭함과 실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다. 그런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 말에 민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어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혜진이와는 제가 단단히 이야기할게요. 다시는 어머니께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다짐의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나서자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원망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니 나도 이 집과 우리 가족을 위해 한 번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에 민석이의 얼굴에 작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늦게라도 진심으로 뉘우칠 때 쉽게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자 저는 다시 혼자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제 마음을 흔드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행동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결 속에서도 저를 괴롭히던 불안과 긴장은 조금씩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작은 희망과 평화가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모든 갈등과 아픔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용서를 계기로 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저의 편에 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은은한 달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긴 여정이 될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겠다고. 그리고 이 집과 우리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긴장이 민석이와의 화해 덕분인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손녀 은채가 친구들과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된 듯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민석이와 마주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혜진이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민석이의 목소리엔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 모든 일이 조용히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민석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혜진이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욕심과 두려움이 앞서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 한편엔 혜진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민석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나서주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만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많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머니께서도 그 마음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이의 과거와 그녀가 겪었을 어려움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이 마음은 알겠다만 그런 이유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저의 단호한 말에 민석이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 혜진이는 이미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석이의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민석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민석이는 저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혜진이와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전달하고 혜진이의 진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석이가 혜진과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방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똑딱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리더니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눈빛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혜진이도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민석이의 말에 제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자 한다면 저 또한 마음을 열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제 뺨을 가볍게 스쳤고 하늘의 별들이 제 마음을 조용히 위로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용서할 용기를 내셨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며 다가올 혜진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그 용서의 문을 열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과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하고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려운 용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 보려 했습니다. 깊은 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움과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잠을 설치고 뒤척이다 겨우 눈을 떴다. 며느리 혜진과의 만남을 앞둔 긴장감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창문 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며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천천히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늘한 아침 공기와 마루의 나무 냄새가 방 안을 메웠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긴장된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혜진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뒤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고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겪었던 어려움과 불안감이 지금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집과 안정된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간절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뒤덮었다. 분명히 그녀의 잘못은 컸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와 불안이 느껴지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혜진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울면서 마음속의 진심을 털어놓자 나 역시 가슴 한편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안에 깊은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네가 살아온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란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란다. 혜진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지금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어요. 민석이와 은채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더욱 잘 알겠어요. 그녀의 눈물이 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고 그 모습에 내 마음은 더욱 약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믿음이 깨지면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일 수 없단다. 내 말에 혜진은 다시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내 손길이 닿자 그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만회할게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 순간이 내게도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진정한 뉘우침과 후회를 마주하고 나니 나 역시 이제는 용서할 용기를 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혜진아, 네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한다면 나도 다시 한번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내 말에 혜진은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깊은 감사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서로를 향한 깊은 원망과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다시 내려앉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평화로운 풍경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용서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서로가 진심을 다해 마주할 때 그 힘든 용서의 과정도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갈등과 싸움 끝에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최소한 이제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 집에서 다시 피어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혜진과 화해를 한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차가웠던 공기 속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봄이 찾아오듯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혜진은 전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마당에서 조용히 낙엽을 쓸어내곤 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아침 식사 냄새가 집안 곳곳에 은은히 퍼질 때면 저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제가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오늘 아침 날씨가 쌀쌀하네요.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자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혜진의 표정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고 저는 조용히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맙다 혜진아. 우리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입 안을 채울 때마다 그동안 느꼈던 차가움과 상처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녀 은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혜진은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챙겨 은채를 맞이했습니다. 은채가 밝게 웃으며 혜진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일상과 행복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혜진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물소리와 작게 대화를 나누는 혜진의 목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지난 일을 이제는 잊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 서로 믿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혜진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석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도우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석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할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능숙하게 김치와 고기를 썰기 시작했고 부엌 안은 금세 익숙한 김치찌개의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가 제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석이가 불을 피우고 은채는 상을 펴고 혜진과 저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밝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모두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맑고 투명하게 반짝였고 시원한 밤바람이 마당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문득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과거로 남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이는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너희만 믿고 편하게 지낼 거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꾸나. 내 말에 혜진과 민석이는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은채는 밝게 웃으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오랜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 다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소중한 일상도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모두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집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다시 밝게 빛날 것임을 믿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덧 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 집 마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오래된 감나무는 작은 새싹을 틔우며 생기를 되찾았고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 한가운데 핀 노란 민들레 꽃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마침내 봄이 온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혜진은 밝은 얼굴로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석이는 마당 한구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며 따뜻한 아침 햇살을 즐기곤 했고 은채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다시 찾아오자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한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이 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마당에서 점심 같이 먹을까요? 나는 혜진의 미소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당에서 먹으면 좋겠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혜진은 웃으며 나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마당 한쪽에 앉아 민석이와 은채가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봄바람이 내 뺨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자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자 우리는 모두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손녀 은채는 맛있다며 음식을 한껏 먹었고 민석이는 혜진이 만든 김치찌개를 칭찬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만든 찌개가 정말 맛있다. 이제 우리 집 음식 중에서 최고인 것 같구나. 내 칭찬에 혜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앞으로도 더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가족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에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사이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졌고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마루에 앉아 햇살이 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곁에서 민석이가 다가와 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더 잘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난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편하다. 이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민석이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다시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방 안에서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내 방 창문 밖으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이 우리 가족의 앞날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아픔은 이제 모두 지난 날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은채의 밝은 웃음소리와 혜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히고 민석이는 여전히 든든한 기둥처럼 집안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핀 민들레 꽃들이 밝게 햇살을 받아 빛났고 나는 그 꽃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된 이 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이 행복한 봄날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다시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